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어쩔 때는 청년이사 기자 이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쩔 때는 써니 이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책걸상에서의 정체성이 뭡니까? 아니 자꾸 지난번에 청년의사 기자라고 소개했더니 왜 그렇게 하냐고 해서 또 오늘 써니라고 했더니 왜 또 써니라고 하냐고. 글쎄요. 아니 정하라는 거죠. 청취자들도 헷갈리니까. 아유, 요즘은 부캐들이 몇 개씩은 있어야 하는 시대니까. 아니면 책걸상에 출연할 때만 하는 뭐 닉네임을 하나 정해주세요. 뭐 얼마나 자주 나온다고? 아니 이렇게 지분을 좀 늘려볼까? 앞으로도 자주 나오고 싶습니까? 네. 뭐 써니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뭐 그참에 이렇게 잘 나가는 나의사 팬들도 책걸상으로 좀 흡수하고. 아, 그렇군요. 써니의 팬들이 있으니까. 책걸상으로 놀러 올 수 있겠구나. 과연? 아니 써니가 이제 의료요정에서 도서요정으로? 자,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우리 팬카페 독지가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계신 카페 회원분들이 저희한테 선물을 보내서 저희가 녹음 직전에 지금 깜놀했습니다. YG와 JYP의 책걸상 팬카페 독지가. 팬분들의 어떤 닉네임인 건가요? 독지가는? 그때 이제 저희도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뭐라고 부르자, 뭐 아미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히 선택된 게 없었는데 우리 팬분들이 책받침 책받침 스스로 독지가라고 부르시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독지가보다는 YG나 JYP한테는 상속녀라던가 뭔가 부가 어마어마하게 벼락부자 아니면 뭐 땅부자 땅부자 뭐 이런 게 훨씬 더 어울리는데 어울린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원하는데 고상하게 독지가라고. 그래서 독지가 분들이 저런 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맞춤 케이크라 그러죠?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주문해서 책걸상 로고로 이 표면을 장식한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근데 너무 예뻐요.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로고가 JYP가 직접 그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 아이패드에 직접 그려서 그 파일로 만든 거죠. 네이버 오디오 클립 관계자가 그 JYP가 직접 그린 로고를 보더니 무엇이라고 답을 했냐면 그냥 우리 디자이너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책걸상이 약간 쭈구리 콘텐츠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실 버림받은. 그래? 버려졌어 우리?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많이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면 다른 빵빵한 셀럽들과 함께하는 그쵸. 그렇죠. 근데 초창기에는 네이버 오디오 초창기에는 클립에서도 약간 킬러 콘텐츠였어요. 그렇죠. 약간 사장님도 막 듣고 막 이런 킬러 콘텐츠였어요. 요즘은 사장님 안 듣는데? 안 듣는 것 같아요. 한 사장님 듣고 계시죠? 네, 한 사장님 듣고 계시면 너무 이렇게 외면하실 겁니까? 책걸상에 네이버 대표님을 초대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킬러 콘텐츠의 요소들이 좀 있어서 네이버에서도 이제 뭔가 이게 어쩜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디자인도 좀 쨍하게 해주고 싶고 이런데 굳이 진행자 중에 한 명이 손으로 찍찍 그려가지고 보내서 이거 할 거라고 이걸로 해달라 그러니까 참 남감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새로 디자인 해줄까 그래서 됐다고 우린 이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오디오 클립에 뭐 몇 개인지 몰라요. 하여튼 수천 개의 채널이 있다면 그 중에서 정사각형이 딱 아닌 뭔가 어정쩡한 테두리를 가진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삐딱한 거죠. 그때 말 잘 들을 걸. 버림받은 이유가 그때부터 말을 잘 듣지 않았어. 파운드 케이크, 롤 케이크, 샌드위치, 커피 그리고 그 책걸상 로고가 새겨진 케이크까지 잘 받았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얻어 먹었네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회사 팀원들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독지가 여러분. 보내신 이유가 근데 4주년이라고.
책걸상 4주년. 아유, 축하드립니다. 만 4살 됐다고. 네,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시작을 했죠 책걸상이. 네. 근데 그래서 JYP나 YG나 1월이 오면은 그냥 항상 또 새해가 오나 보다. 그리고 또 이제 꾸역꾸역 또 한 주 한 주씩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번 1월에는 또 무슨 책으로 또 무슨 특집 하나 뭐 송년 특집, 신년 특집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고민하는데. 무슨 특집하고 그렇죠. 뭐 게스트는 누구를 부르나 막 이런 고민을 막 하다 보면은 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사실 그리고 YG의 관심사는 또 딴 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녹음하는 클립이 397회 398회고 이제 다음 녹음하는 클립이 399회 뭐 400회, 401회, 402회 이런 식으로 네네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오랜 치과 생활을 끝내고 혼비님이 컴백을 하는 날짜랑 또 겹쳐서 조만간 옵니다, 혼비님. 네, 그래서 이제 그 혼비님, 박평님 이렇게 JYP, YG 이렇게 다 모이는 약간 완전체 특집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막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네. 4주년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우리 독지가 여러분이 챙겨주셨네요. 그 어떻게 너무나 하다 감동입니다. 보니까 400회 특집하고 4주년 생일하고가 거의 같은 시기가 그러네요. 우연히 중간에 우리가 몇 달 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혼비님과 박평님에게는 케이크 사진도 좀 공유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삐쳐할 것 같아요. 아, 우리를 빼고 우리를 어떻게 할 빼고. 수... 근데 케이크를 네. 뭐 한 1, 2주일 묵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한 2주 있다 줄까 그냥? 그 케이크를? 어떻게 냉동실에 넣어요? 자, 그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1월 14일인데요. 그 네이버에 지금 뒤져보니까 2017년 네. 1월 13일 날 첫 파일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만 4년 된 거 맞네요. 네. 네네. 뭐 물론 첫 번째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네. 1월 초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1월 초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생일은 정하기 네. 나름이니까요. 1월 13일로 합시다. 네. 책걸상 생일은 앞으로 1월 13일로 하겠습니다. 네. 13일 금요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아, 시작부터 앉아. 다크하네. 아 좋아 그럼 이런 거. 저희가 몇 주 전에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하면서 그 저자 김하영 기자가 본인 책을 5권이나 들고 와서 사인을 해놓고 갔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는 음식 배달하다가 그 자전거가 네네. 얼음길에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는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앞두고 수술 받는 날. 녹음하는 투혼을 보이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약간 깁스한 팔로 어렵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네, 사인을 해주셨어요 5건.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지금 약 3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3개월 동안은 그때 잠깐 이야기했던 1년 2개월간 그 세계 여행 다녀온 책 한 권 더 쓰나요? 그 글을 이제 정리를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책 한 권 더 쓰려고 일부러 넘어진 건 아닐 텐데. 네. 야, 아무튼 그래서 정말 또 이 김하영 기자가 엄청 세심하고 꼼꼼한 부분이 있어요. 네. 모든 이 뭐든 다 배달합니다와 관련된 댓글들 다 읽고서 본인이 직접 그 댓글 5개를 선정을 해서 제일 마음에 책을 드는 거. 드릴 네. 분들 선정하시는 보내왔어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또 무슨 기준으로 이런 정했대?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심지어는 심사평까지 보냈어요. 심사평. 아, 댓글 심사평. 자, 일단 심사평부터 그럼 들어볼까요? 네, 댓글 심사평 제가 그 김하영 기자랑 어투라 뭐 목소리가 되게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책 받으실 분 5분 선정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격려 많으셔서 고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사인본을 드리고 싶은데 5권밖에 준비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모아놓고 추첨했습니다. 네,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러더군요. 자기 같으면 하버드 대학 신입생 선발을 추첨으로 하겠다고요. 아. 그게 훨씬 공정하다는 겁니다. 네, 팟빵의 박인식님, 로지이티님, 네이버의 토끼님, 보노보노님, 럼피우스님, 냉구님, 세바공님, 대포손님 등등 모두 감사합니다. 아, 당첨자 명단인 줄 알았더니 등등이었네요. 네, 책 받으실 수고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락되신 분들인 거죠. 아, 네, 지금 세상에. 이름 불려서 잠시 설레셨던 분들은 네, 꽝 명단이었습니다. 네. 네, 책걸상 팬 여러분, 다음에 다시 다른 책을 내면 보답하겠습니다.
YG와 JYP가 다시 불러주면요. 구박 많이 하셨나요 혹시? 구박은 별로 안 했는데요. 저희는 뭐 언제든지 책만 좋다면 다시 네. 모실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하영 기자가 선택한 5분 추첨해서 뽑았다니까요. 읽어보죠. 니은 귀찮아님, 팔이 부러지셨다는데 수술 전에 하는 방송이라네요. 플랫폼 노동자의 애환이 너무 와닿네요. 제 딸내미 남친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해요. 치킨집 알바하면서 같이 서빙하는 오빠랑 기사님들이 전번 주더라고 하더니만 어느 날 보니 커플링을 하고 있길래 가끔 늦을 때 바래다 주던 서빙하는 그 오빠냐고 하니 기사님 중 하나라고. 점점점. 티는 안 냈지만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잘 사귀네요. 농담으로 그건 네 남친한테 사달라 해. 나도 그거 사주라 해. 라는 식으로 남친 주머니 털만한 발언을 하면 우리 딸은 엄마 걔는 목숨 걸고 돈 벌어 라며 무색하게 만들어요. 다른 일 하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 자기도 언제까지고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시작하니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네요. 사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도 힘들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정규적인 출퇴근하는 일자리를 들어가는 것도 젊은 아이들에겐 족쇄 같기도 하겠죠. 이런 이야기들 관심이 가면서도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공존합니다. 알고 나면 나를 걱정할 것도 같고 빨리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어질 것도 같고요. 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게 참 씁쓸해요. 네. 네, 저도 귀찮아님. 혹시 저는 그 귀찮아님이 선정이 안 되었으면 제가 귀찮아님께 따로 한 권을 보내드릴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댓글 읽고서 네.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네, 그러니까 DUNG 님도 당첨이 되셨는데요. 새해 첫 책으로 첫 댓글 쓰자마자 다 읽고 남겨봅니다. 작가님이 방송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주변에서 읽고 PD에 남기신 분들이 많아 먼저 구매했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람은 역시 아는 만큼 보이나 봐요. 김하영 작가님 덕에 그동안 무심히 그저 나 같은 한 명의 직장인 정도로만 보고 넘겼던 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AI의 손발, 너무 서글픈 현실적 문장들. 하지만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분들, 꼭 필요한 책, TPO가 맞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 여행 준비의 기술과 뭐든 다 배달합니다. 추천 중입니다. 네. 자, DUNG라고 하셨는데 D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뚱님, 네, 우리 뚱님. 가끔 댓글 네네. 주시는 뚱님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그 사실은 이미 한 몇 달 전에 이분이 저희 그 책걸상 크루 4명 앞으로 뭐 선물을 하나 보내셨는데 아직도 이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뭔가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은비님이 안 오는 바람에. 뭔가요? 조만간 네, 그 4명 다 모이는 날이 아. 있기 때문에 그때 다 나눠주면서 네, 그 얘기는 다음번에 또 해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JYP랑 YG도 혼비님이랑 그 지금 몇 달 동안 못 단톡방에서만 소통을 할 뿐이지 한 6개월째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제나맘님, 주변에 미국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쉬나 그럽헙의 고용인인 지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팁 문화가 있어서 베이스페이에 팁을 합치면 시간당 벌이가 꽤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용인의 잘못으로 배달이 성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음식값을 배상해야 하는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김하영 기자님의 경험에 의하면 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음식값을 배상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무리 간접 고용이지만 배달 앱의 고용인들 처우 개선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우버나 리프트 고용인의 손을 들어줘서 직접 고용의 소송이 일단락됐지만 여기에는 기업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 사업으로 간주되고픈 고용인들의 편의도 일부 반영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김하영 기자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르뽀 형식이 가미된 책 뭐든 다 배달합니다. 책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님의 사파와 사인이 담긴 책이면 더 좋겠고요. 네, 이분 미국 계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내지? 오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이 그 책도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다루는 네. 책이었고 사실은 또 이게 중간중간에 유머라던가 아니면 음.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아서 읽기에 부담스러운 책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김하영 기자가 진심을 담아가지고 그 낸 책이라서 그 읽으신 독자들이나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에게도 그런 진심이 가 닿았나 봐요. 그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댓글을 보고 골라서 책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사인본을 전반적으로 댓글을 다 길게 쓰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네. 아니 이걸 그렇게 다큐를 이렇게 유머로 받으면 어떡해요. 바이러스님의 댓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하영 커넥터님 쾌차를 기원합니다. 어서 다시 건강히 복귀하셔야죠. 저도 배민 커넥터를 하고 있어서 방송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배달하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자전거 동호인이지만 블랙아이스가 무서워서 도보로만 하고 있었는데 사고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네요. 산재와 보험 그리고 회복 관련 사항을 책 출판하시면 커넥터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민 관련 동호회에 가봐도 사고 및 산재 관련 정보는 많지 않아요. 사고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사고로 배송 빵꾸 난 거 추가 배송해보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네. 바이러스님은 똑같이 지금 배민 커넥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위험해서 이제 네. 도보로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산재 처리는 된다고 들었었죠? 될 고양이 거라고 왔을 때. 될 거라고 될 거라고. 그래서 시도해 보겠다고. 나중에 혹시 뭐든 다 배달합니다 개정판을 낼 일이 생기면 이제 김하영 기자가 산재 부분도 산재 부분을 담겠다고 조금 하셨나요? 어떤 네. 본인의 경험담을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산재 신청을 했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정판 들고요. 나오려면 그래도 한 10,000권은 팔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번에 한 달 만에 2세 찍었다 그러니까 잘하면 나올 수 있고 잘하면 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JYP YG 높이 평가했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읽으신 분들 중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다동해님도 네, 선정되셨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한결 커집니다. 그래서 YG님 페북에서 이 책 소개를 봤을 때 읽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김민섭 작가의 지방시가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입니다. 이 책이겠죠? 네. 한승태 작가의 인간의 조건을 읽으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암울했는데 이 책은 너무 우울하지만 않은 듯하네요. 한승태 작가님도 이 김하영 기자처럼 네. 남들이 하기 어려운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 직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구조라던가 현실을 책으로 펴내는 늪보 작가신데 네. 지금도 인간의 조건과 있는 후속작을 쓰시기 위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어떤 노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작가님도 긍정적이시고 책 곳곳에 낭만도 묻어난다고 하시니까 세상이 달라지니 노동의 형태도 달라져 가는데 모쪼록 JYP님 말씀처럼 사회적 합의 이런 거 뭐 어렵나요? 사람을 늘 우선으로 두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귀찮아님, 네, 뚱님, 제나맘님, 바이러스님, 다동이님께서는 선정되셨으니까 그 책걸상 이메일로 라디오 골뱅이 doc.co.kr 네, 네. 방금 말씀드린 이메일로 책 받으실 주소, 뭐 연락처 등등 보내주시면 우리들이 포장 예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들어왔는데 이 댓글을 읽다 보니까 뭐든 다 배달합니다. 요 책이 굉장히 읽고 싶어지네요. 네. 그 제 책꽂이에 있는데요. 네. 사서 읽으시기 네, 바랍니다. 당연하죠. 네. 책은 읽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 짧은 댓글 2개만 더 추가로 소개할게요. 네. 예, 마스크 땡땡땡땡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케이크를 바라보며 데코로 올라와 있는 초코부터 먹을까, 과일부터 먹을까, 그 전에 생크림 맛부터 조금 볼까 행복한 고민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행 준비의 기술이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맛있게 오감을 다 느끼려고 천천히 읽었던 책 읽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라고 JYP 어깨 으쓱한 댓글 또 하나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그레고레오님이 이거 좀 급하게 으쓱. 소개해드려야 될 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억울합니다. 유유. 댓글에 제가 분명히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과 여행 준비 기술을 함께 선물한 사진 첨부했었는데 억울해서 회사지만 급히 댓글 달아봅니다. 니은 서점 책에는 노명우 작가님이 사인해 주셨고요. 그때 네. 우리들이 댓글 소개할 때 네네. 같이 첨부하신 사진을 유심히 보지 않고서 네. JYP가 아마 초를 쳤어요. 니은 서점에서 책 사가지고 사인 받았다는 걸 보니까 여행 준비의 기술이 아니라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니은 서점 네. 노명호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만 서명 받아가지고 선물 보낸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더니 성급하셨군요. 네, 그래요 발끈하셔가지고 다 여행 준비의 기술 샀단 말이야. 이게, 아니 책 사놓고도 욕 먹으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욕했어요 제가? 욕까지는 안 했죠. 구박을 한 거죠. 아니 듣는 그래그래님 입장에서는 거의 죄송합니다. 욕 네, 같은 네. 구박이었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래그래요님 죄송하답니다. JYP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노명호 선생님하고 최근에 제가 문자를 좀 주고받았는데 네. 방송 중에 5건 이상 사인본 주문하면은 보내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네. 진담이다. 그래서 노명호 선생님한테 혹시라도 여행 준비의 기술 저자 사인본 5건 이상 주문이 들어오면 당황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가서 사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뭐 연락은 없습니다. 네. 빈말이었던 거죠. 네, 그 책걸상 팬들 중에서 여행 준비의 기술 JYP 사인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노명호 선생님께서 그 마스터 북텐더로 계시는 니은 서점에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5건 이상만 된다. 5건 이상. 네. 그러니까 5건 이상 사라는 거죠. 정말 얄미워. 공부해야죠, 공부. 저를 정말로 괴롭히시려면 뭐 한 200건 정도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제가 팔이 빠지겠죠. 네. 과학의 품격도. 과학의 품격도 5건 이상 주문하면 사인하러 갑니까? 과학의 품격 사인하죠. 당연히. 그렇구나. 그것도 네. 니은 서점에 주문해야만 되는 거죠. 아니 과학의 품격은 아무데나? 아무데나. 안 돼. 제주도 같은 데서 연락 오면 어떡하려고. 아무데나 그 책걸상에서 저자가 아무데나 주문하면 그 사인본 보내준다 그랬는데요라고 말씀하시면 출판사에 아마 연락을 할 거예요. 그 서점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일하신다. 난 왜 직접 가서 사인할 생각만 했을까? 난 지금 저 얘기를 하면서 혹시 뭐 남해나 장성 이런 데 계신 분들 주문하시라고 YG 괴롭히게 그랬는데 사인을 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구나. 네, 보내는 방법이 서점에 있죠. 가지 않고. 서점에 가지 않고. 난 바본가 봐. 나는 왜 은평구에 갈 생각만 했지? 네. 네. 자, 우리 오늘 서론이 아주 길었는데요. 네, 전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나요? 오늘 지금 써니가 나온 걸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뭔가 평소랑 좀 다른 포맷이다 이거를 이제 짐작하셨을 텐데. 네, 이제 작년에 시험적으로 유혹하는 YG를 한 편 했었잖아요. 그때 댓글 보셨어요? 폭망했죠. 유혹 실패. 유혹 실패. 아니 그리고 심지어 안쓰럽다. 아니 YG 저렇게 막 읽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왜 두 사람의 반응은 이런 식이냐. 아니 근데 저는 YG가 어느 정도 하고 말실 줄 알았는데 점점 진짜 설득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러다가 부부싸움도 종종 해요. 아. 왜냐면 와이프한테 책 읽으라고 설득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유혹을 당하러 나왔는데 이번은 유혹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 그래요? 거는 셉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진짜 약간 주로 이제 여성과 그 여성의 가족을 타깃으로 하는 연쇄 살인범을 그쵸. 이제 추적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의 그 루포르타주를 네. 제가 그 책 제목은 뭐였죠? 소개를 골든 해드렸었잖아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 길다. 네, 그런데 이런 책으로는 유혹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오늘 절치부심에서 네. 굉장히 재미난 작가를 가져왔는데 심지어 그 책 한 권이 아니라 네. 거의 작가 특집을 준비했죠. 네, 작가 특집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스케일이 커져요. 작가 특집. 그리고 한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지난번에는 저도 모르는 책, 네. 저도 유혹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딱 이 작가 특집 이름을 딱 들으니까 네. 저도 좀 아는, 조금은 읽어본 사람.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 같이 써니를 유혹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 이 작가의 책을 더 읽어야 하나 이렇게 유혹을 당하기도 하는 중간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 표정. 네, 그 청취자 여러분도 유혹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자신감이 안 넘치십니다. 읽으면 본인이 손해야.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안 읽으면 본인이 로또 번호 손해야. 1등이 있다거나 오늘 주식 이런 건가요?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이 최근에 하여튼 이 근래에 이 책걸상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피폐해진 우리 회사 동료가 하나 있습니다. 피폐진? 네, 우리 저 누구지? S모 그게 피폐해진 거예요? S 씨가 있는데 그분이 책걸상을 읽고 마이클 코넬리의 세계에 입덕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작년부터 그 현장을 옆에서 목격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거의 중고 서점을 뒤지다시피 하셔가지고 컬렉션을 완성하셨어요. 일단 마이클 네. 코넬리의 미음자도 몰랐던 양반인데 책걸상에서 이게 진짜 재밌다. 또 에미라고 하죠. 마이클 코넬리의 미음자가 아니라 에미. 그 얘기를 듣고 뭔가 한 권 사서 봤는데 홀딱 반했네. 그래서 한 권 더 사서 읽고 그 다음 것도 사서 읽고 이러다가 급기야는 전집을 몽땅 다 읽고 한국어로 번역된 거 서점에 있는 새 책 다 사서 읽고 서점에 없는 거는 헌책방까지 뒤져가지고 다 구해서 읽고 지금 왜 그 다음 새 작품 영어로는 나왔던데 번역본이 안 나오냐 이렇게 지금 화내고 있는 그거를 JYP한테 와.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코넬리가 거의 이제 1년에 한 편 정도씩 책을 쓰는데 네. 그런데 약간 번역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약간 저도 한참 빠져 있을 때는 막 원서를 이북으로 구매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막 스킵하면서 막 줄거리 막 훑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지경에 이른 거죠. 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현재 회사 일하는 거 회사 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회사 업무 시간하고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마이클 코넬리만 보는 게 아닌가. 기사 수가 확 줄었더라고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 건 아닌데 기사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이클 코넬리를 우리가 거론할 정도로 이 소설가 오늘의 이 양반도 상당히 재밌는 글을 쓰는. 동급이다. 그리고 이참에 솔직히 동급이라고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참에 지금까지 마이클 코넬리를 안 보신 분들은 좀 읽으세요. 뭐부터 읽을까요? 재밌어요. 뭐부터? 뭐 첫 번째 저는 첫 번째 거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제일 처음 데뷔작 블랙 에코. 블랙 에코. 이제 블랙 에코 재밌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거. 블랙 에코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30대 마이클 코넬리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 지금 60이 되었거든요. 지금 60이죠. 네, 60대. 그리고 지금 우리 저 4주년 거의 특집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또 기록을 깼습니다. 지금 2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녹음 시작한 벌써요? 지. 책 제목 되게 안 책 제목이나 작가 제목이 안 나왔어. 오늘의 주인공.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나는 유혹당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20분 아니, 넘게 앉아있는데. 이러다가 또 댓글 달리겠다. 기본에 좀 충실하시라고. 자, 오늘 YG가 네. 유혹하겠다고 가져온 책이자 책이라기보다는 작가로 합시다. 네네네. 오늘의 이제 유혹하는 YG의 이 작가. 오늘의 유혹하는 작가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케이도 네. 준입니다. 이케이도 준이요? 그러니까 이케이도 준이라고 하시면은 네. 아마 감이 얼른 안 오시는 분들이 네네. 있을 테고 이분이 쓴 이제 연작 소설 중에서 네. 이제 두 편이 일본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네. 대박을 터뜨렸어요. 대박.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드라마화된 시리즈가 은행원 한자와 나오키를 주인공으로 한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 들어봤습니까, 써니? 네, 그럼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드라마화 되어서 뭐 드라마도 성공하고 책도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게 변두리 로켓. 변두리 로켓. 얘도 좀 들어본 것 네, 같습니다. 변두리 네. 로켓. 그런데 이 한자와 나오키가 그거 변두리 두 개 말고도 다른 것도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자와 나오키라는 변두리 로켓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출판사와 새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출간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일단 그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 혹은 드라마 변두리 로켓을 본 일본 드라마 마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본에서 워낙에 화제가 된 드라마고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케이도 준의 세계에 빠져드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YG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코웃음을 쳤죠. 또 왜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 왜냐하면은 YG는 이미 언제더라 그게. 진짜? 2010년에. 아니 6화는 YG 할 때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2010년에 이미. 네. 내가 2010년에 보고 재밌네 이러고 많이 읽었던 책인데 근데 제 뜻밖에도 10년 지난 다음에 요즘 아이고 이제 그런 분위기. 아이고 이제 아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이 작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딱 픽했었는데 뒤늦게 막 네. 현지에서도 풀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또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면서 뭐해? 또 나의 한편으로는 선구 안에 뿌듯한 거예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야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이런 거죠. 아니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들이 있죠. 픽한 아이돌이라든지 그쵸. 네. 뭐 배우라든지. 아니 근데 원래 YG가 그렇게 얄미웠어요? 원래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2010년에 미디어 2.0이라고 하는 네. 이 출판사에서 하늘을 나는 타이어라고 하는 약간 색다른 제목의 일본 소설이 나왔었고 그 소설의 저자가 이케이도 준이라는 또 들어보지 못한 저자여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또 황당하고 재밌는 일본 소설일까라고 생각했는데 황당하고 재밌는 일본 소설이 아니었어요. 일본 그 특유의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타이어는 정말 그때 제가 왜 이 소설을 이제 혹했었냐면 그 이케이도 준이라는 이름은 몰랐었는데 나오키상 후보까지 올랐다가 상을 받지 못했는데 일본 현지에서 왜 상을 못 받냐. 이렇게 훌륭하고 재미있는 소설인데 네. 그리고 이건 그 나오키상의 심사위원들이 압박을 느껴가지고 선정을 못한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었던 소설인데 이제 왜 그런 루머가 돌 수밖에 없었냐면 이 하늘을 나는 타이어가 제목은 굉장히 막 약간 발랄하고 경쾌한 일본 뭔가? 드라마 같은 네네. 제목이잖아요.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작은 운송업체에서 이제 운행 중인 트레일러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그 바퀴 때문에 지나가던 주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작부터 다크한데? 네, 시작부터 다크하죠. 네.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타이거 살인의 용의자로 그 정비를 제대로 못한 작은 운송회사의 사장과 그 직원들이 지목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여론의 질타를 엄청 받게 된 거죠. 네네. 그런데 너무나 정비를 철저하게 했단 말이죠. 이 운송회사의 직원들이나 그 운송회사의 사장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은 그 운송회사 사장, 작은 운송회사 사장 주인공은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타이어 그 결합 부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차체 결함이다. 라는 우구심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레일러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 회사는 엄청난 대기업이거든요. 계열사들도 여러 개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이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언론사들을 주물럭 해가지고 자신들의 책임은 은폐하고 그 타이어 살인을 이 중소기업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겁니다. 나쁜 거죠.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뭐 대부분의 기자들이 다 기레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의로운 기자, 갈등하는 기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기자 등등이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막 서로 막 이렇게 그 한쪽에서는 은폐되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고 이런 난리법석의 과정들을
굉장히 잘 읽히는 소설로 그려놓은 게 이 하늘을 나는 타이어였어요. 그런데 이케이도 준이 유명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은 뭐 제목 때문인지 네.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출간한 출판사가 그 큰 홍보력 있는 출판사가 아니어서인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제도 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책도 절판 상태거든요. 근데 이 책이 네. 일본에서는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왜냐면 왜 이제 나오키상 수상을 받지 못하는 게 외부 압박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였었냐면 실제로 이 소설이 나오기 전에 이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네. 타이어가 분리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실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화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실화를 모티프로 해서 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제 그 미쓰비시 그룹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대단한 네. 그룹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쓰비시 그룹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추문을 소설로 한 소설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상을 받지 못하도록 압박을 한 거 가했을 아니냐. 것이다. 아 그런 그리고 거네. 심지어는 이게 나오키상의 후보작이 되고 막 일본에서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 소설이 화제가 되면서 드라마로 제작하려고 하는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것도 중간에 계속 엎어지는 거예요. 결국 만들어졌는데요. 보니까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네, 그래서 있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화가 엎어지는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았구나. 순탄치 않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소설이 나온 다음에는 네. 무엇이 있었냐면 아마 기억 잘 못하실 텐데 2000년대에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건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 소설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그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건을 애고했던 소설이라고도 이제 이 소설이 이제 화제가 되었었죠. 아무튼 하늘을 나는 타이어 지금 저는 안 읽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재밌게 들리는데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도서관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절판이 구하기 됐다고 하니까 어려운 구하기 좀 상황인 것 어려운데 네, 그리고 이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이제 없나요? 하늘을 나는 타이어와 이제 비슷한 시점에 또 나온 이케이도 준의 이제 초기작 중에 하나가 은행원 니시키 씨의 행방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 이거는 실종 미스테리인가? 네, 실종 미스터리예요. 아 제목만 보고 그거를 천재인데? 네, 행방이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은행원 니시키 씨의 행방에서 네. 이케이도 준의 중요한 캐릭터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이케이도 준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들어가서 일했던 직장이 미쓰비시 은행이에요. 아 은행원 출신이에요. 네, 은행원 출신이에요. 작가가? 그래서 오.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전업 작가를 꿈꾸면서 은행원을 그만두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화제가 되었던 작품도 은행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은행원 니시키 씨의 행방도 한 은행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은행의 캐릭터들을 막 이렇게 연작 소설, 옴니버스 소설 형식으로 묘사를 해놓은 게 은행원 니시키 씨의 행방입니다. 아주 한자와 간단하게 나오키도 은행이 한자와 배경 아니에요? 나오키도 은행이 배경이죠. 그러니까 네. 그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의 약간의 프리퀄 그런 같은 건가? 프리퀄은 아닌데 아니에요? 예고하는 오. 어떤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를 예고하는 네네네. 소설이 은행원 니시키 씨의 행방인데 이런 겁니다. 어떤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갑자기 돈다발이 사라져요. 아 내 거. 네, 돈다발이 갑자기 네. 사라져요. 그래서 은행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이 돈다발의 행방을 찾으면서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은행원들의 사연들이 또 나와요. 한 명 한 명의 좀 은행들의 사연이 그럴 듯한 나와요. 사연인가요? 네, 그럴 듯한 사연들이죠. 왠지 그 얘기는 아가사 크리스티 한 명 한 명의 은행원들의 이제 사연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게 그려진 게 이 니시키 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유력한 용의자요? 그런데 돈다발의 행방이 마지막까지 오리무중으로 빠지면서 니시키 씨가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니시키 씨네. 과연 니시키 씨일까? 아니 자기가 이게 감정 설마 싶은 게 니시키 없으면 씨겠어? 아니니까 지금 뭔가 이건 읽어보시면 반전의 반전일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살짝 지금 눈웃음을 치고 있는데 읽어보셔야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알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 두 소설 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화제가 되지 못했어요. 왜지? 왜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으면 우리가 안 다루죠. 네네. 네. 그러다가 하늘을 나는 타이어, 은행원 니시키 씨의 행방 둘 다 약간 절판 품절되면서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 63년생이고 98년도에 데뷔를 했고
2010년 경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히트를 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몇 권 나왔는데 계속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잘 되기 시작한 건 최근이죠. 네, 최근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한동안 그래서 이케우에도 준 소설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가 볼 수가 없었어요. 뭐 판권이나 계약 문제 등등이 막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거니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일본에서 한자와 나오키 그리고 변두리 로켓 같은 드라마가 대박 히트를 치면서 당연히 그 드라마가 히트를 친 연장선상에서 원작 소설도 막 더 많이 팔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아마 크게 돈을 쓴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보자. 네,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이케이도 준의 시리즈를 막 판권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준의 시리즈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지금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 4권, 네 권이 다 나왔고요. 아, 4권이 총 4권으로 네. 마무리된 거예요? 일단 4권으로 마무리가 4권. 되었는데 4권이 다 나왔고 그러니까 한자와 나오키 은행에 입사했을 때부터 차장을 달 때까지 차장으로 활약할 때까지의 과정들이 연대기 순으로 쭉 나오는데 배경들을 다 네네네. 달리하면서 그게 나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꽤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에 이어서 이케이도 준이 야심차게 런칭한 시리즈가 변두리 로켓 시리즈인데 그것도 총 4권이에요. 네. 근데 가장 최근까지 2권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이케이도 준 특집에서 2회를 우리가 녹음을 할 건데 아, 2회를 녹음합니까? 네. 다음번에는 네. 그 이케이도 준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그 한자와 나오키 시리즈하고 네네네. 변두리 로켓 시리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 정도 이케이도 준이라는 작가를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제 유혹하는 게 컨셉인데 뭐 아직까지는 써니의 표정은 뭐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굴킬보다는 훨씬 흥미가 좀 생깁니다. 네. 아니 그리고 하늘을 나는 타이어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딱 듣기만 이렇게 해도. 자꾸 저런 눈빛으로 말하면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혹을 네, 이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케이도 준의 재밌는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